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가 전남 한평과 장성 일부 지역을 편입하는 경제 자유구역 확대 추진에 나섰지만 전라남도의 반발로 편입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전라남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빚어진 일인데 갈등만 키운 꼴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한평과 장성 일부 지역이 포함된 경제 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한 것은 22대 총선을 앞두고였습니다. 빅그린 국가산업단지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산지구에 포함된 전남 한평과 장성군 일부 지역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확대시킨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구상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광주 경제자유구역의 장성 한평 편입은 사실상 무산됐는데 광주시가 전남도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 가장 컸습니다. 한평과 장성군이 편입에 찬성할지라도 전라남도의 동의 없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불가능한데 전라남도가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인력과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일인데도 광주시가 자신들과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광주 경제구역 지정 당시에도 저희가 부동의 의견을 표명을 했었고 이번에 22대 총선 과제에 포함했을 때는 저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총선 과제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22대 총선 공약에 급하게 반영하느라 그랬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전남도하고 사전에 이렇게 합의해갖고 넣은 것은 아니고 이런 공약 과제를 넣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총선 공약 과제로 올려놓고 전남도하고 이제 그 협의를 진행을 한 거였죠. 광주시의 섣부른 행정이 전남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광주와 전남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광역 경제권을 좀 행사해야 되겠다. 큰 틀에서 뭔가 좀 사업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이게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 하는 거죠.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요 현안마다 갈등이 생기면서 지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5.18)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지는 미국 국무부의 비밀 전문 체로키 파일의 실제 작성자를 찾아내 그의 증언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인물들을 만나 조사하는 일들을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과연 할 수 없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체로키 파일의 실제 작성자인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의 한국 담당인 로버트 리치 씨의 나이는 올해 93살입니다. 한국에서 보고되는 광주의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미국 정부의 핵심 관료였습니다.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은 지 이틀 만에 미 백악관에서 열린 정책회의에 참석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44년 전 미국에 있었지만 아직까지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 학살의 최대 난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를 묻자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인지 항쟁 마지막 날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7일을 말하는지를 되물었습니다. Do you have any information regarding who gave the shoot to kill order in Korea? You mean earlier or later? 5.18의 비밀을 품고 있는 인물이지만 리치 씨는 지금껏 한국의 어느 누구도 5.18과 관련해 자신을 찾아온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지만 5.18 조사위는 이 인물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딱히 얻을 정보가 없을 것 같다고 단정지으며 접촉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별도의 조사 없이도 문서를 통해 추가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저희들 크게 많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별도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주 MBC가 지난 2017년 다큐멘터리 그의 이름은을 통해
첫 번째 정책회의의 존재와 당시 회의 내용을 알렸지만 5.18 조사위 차원의 추가 조사와 자료 확보 활동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18 당시 미국 국방정보국 소속으로 한국군과 북한군의 동향 정보를 수집하던 제임스 영 씨도 광주로서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I had a friend from Gwangju, and he had been in contact with his family in Gwangju. Gave me some more information, so I went back to the embassy and reported that immediately, that this is really out of hand. 그만큼 핵심 인물이지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여태 한 번도 이 인물을 접촉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4년간의 활동을 마친 5.18 조사위는 조사를 충분히 한 결과 발포 명령과 관련해 진상불능이라며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미국 개입 여부는 모르는 거야? 영영 이제 미제로 남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예 직공조사 과제 목록에도 오르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이미 지났죠. 미국 내셔널 아카이브에서는 국가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물들을 꾸준히 정리하고 보관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개되지 않는 광주 5.18에 대한 미국 기록물들도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진상규명을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신군부에 의한 12.12 군사반란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존 위컴 주니어 전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향년 95세의 나이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18일 부고 전문 사이트 레거시닷컴은 위컴 전 총장이 지난 11일 애리조나주 오로밸리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컴 전 총장은 지난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재임하며 11.6과 12.12 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 신군부의 집권 등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겪은 인물입니다. 전국적인 걷기 열풍을 반영한 코리아 둘레길 상반기 걷기 주간이 오늘까지 진행됐습니다. 4,500km의 코리아 둘레길 가운데 섬진강변 남파랑길 광양 코스, 아름다운 자연관광과 인문자원이 어우러져서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서남해안과 DMZ 접경 비무장지대 등 대한민국 외곽의 기존 걷기 여행길을 연결한 총연장 4,500km의 코리아 둘레길. 이 가운데 남해안의 남파랑길은 부산에서 해남까지 1,470km, 90개 코스로 2020년에 개통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일부터 전국 각지 그리고 두루누비 플랫폼에서 2024년 상반기 걷기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남파랑길 48코스에서 51코스까지 광양 구간 4개 코스는 섬진강을 따라 광양읍까지 61km가 이어집니다. 섬진강 망덕포구와 배알도, 광양제철소, 구봉산 등산로와 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까지 강과 포구, 섬 낙조 같은 아름다운 자연과 정병욱 생가, 별 해는 다리 등 인문자원이 더해져 사색과 힐링을 주는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걸으면서 사계절의 꽃이 계속 바뀌잖아요. 겨울은 겨울대로,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바뀌는 꽃들, 그걸 천천히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꽃길 로드와 역사 로드, 문화예술 로드라는 4개 코스별 테마 프로그램과 광양 코스 완보 미션, 남파랑길 팸 투어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정부 공모를 통해 국비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 9월로 예정된 코리아 둘레길 하반기 걷기 주간과도 병행해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걷기 코스가 저탄소 친환경 관광과 접목되면서 지역을 알리는 온오프라인의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1980년 광주항쟁을 다른 지역에 알리는 과정에서 숨진 서강대생 고 김의기 열사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김 열사의 44주기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추모사업회 관계자가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김의기 열사는 광주 항쟁이 진압된 지 사흘 만인 1980년 5월 30일 광주 학살을 알리는 전단지를 뿌리고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떨어져 숨졌는데
정부는 지난 2021년 김 열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습니다. 5.18 민중항쟁 희생자들을 기리는 전국 추모객들의 발길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5.18 기념일 당일인 어제 하루 15,000여 명을 포함해 지난 13일부터 엿새 동안 약 4만 명이 민주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나주 노안면 광주 무안고속도로 노안터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 등 차량 석 대와 5대가 각각 연속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없지만 사고가 난 한 개 차로의 일부 구간이 1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밀리는 구간에서 단순 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광주시는 기념사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며 5.18은 국가폭력에 대한 민중투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열린 5.18 기념식에서 5월 정신이 뿌리내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면서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